네,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 콘텐츠 PM을 맡고 있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앞서 콘진원의 김일권 부장님이 워낙 화려하게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는 자료를 그렇게 충분하게 준비를 못한 것 같아서 비교가 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R&D 방향하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할 것인지를 말씀드리는 걸로 제목을 잡긴 했습니다만, 지금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전까지는 좀 다른 생활을 해왔고요. 현재도 아직 그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고 이게 얼마 정도까지 계속 지속될지 좀 우려가 되는 상황에서 컨텐츠가 어떤 역할을 할 건지, 그 다음에 기술이 어떤 용도로 이렇게 쓰일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뉴 노멀 시대 엑셀 전망 및 산업 육성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기정통부는 주로 이제 VR, AR을 통칭해서 엑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을 하고 사업들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설명이 좀 되긴 했습니다만, 2020년은 코로나를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고요. 올해 CES에 대한 내용들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코로나로 인한 변화가 있기 전에도 ICT 쪽에서는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레거시한 산업들을 디지털로 이렇게 변화시킬 것인지 굉장히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만 썩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생기면서 애들이 학교를 못 가고, 그다음에 직장인들도 집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외적인 요인으로 강제적으로 격리를 좀 하고 사회적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소통하고 일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수단 자체가 디지털이라고 하는 매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인위적인 노력으로 만들어내려고 했던 디지털 전환 자체가 썩 용이하지 않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디지털로 전환된 측면들이 있죠. 제가 지금 오늘 여기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긴 합니다만 앞에 청중분이 안 계시거든요. 작년에도 비슷한 발표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처음엔 되게 어색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데서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근데 한 1년 정도 이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할만하더라고요. 익숙해지는 거죠. 본인들도 모르게 이제 디지털이라고 하는 매개를 이용을 해서 생활을 유지를 하고 산업을 유지를 하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좀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약간은 비가역적 변화로 인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과거에 저희가 대면으로 해서 일을 해왔던 방식이라든가 과거의 방식으로 다시 회귀할 것인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디지털을 이용을 해서 단절됐던 것들을 연결시켰던 경험들이 생겼고요. 디지털을 활용을 했던 걸 가지고 느꼈던 편익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디지털을 이용을 하는 수단을 쉽사리 놓지는 않을 것 같고, 앞으로도 이 부분들이 좀 더 확대가 되고 활용하는 측면들이 좀 늘어날 거라고 대체적으로 다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이제 뉴 노멀 시대로 변화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부처에서도 그리고 국가적 정책에서도 ICT 기반으로 산업을 혁신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이런 맥락에서 좀 추진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문화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활발해졌죠. 공연이나 영화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이게 근접한 데서 집객을 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가를 즐기는 방식에 대한 변화는 굉장히 좀 빠르게 이루어졌고요. 제가 과기정통부 쪽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약간 좀 치우쳐져 있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하는 방식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온라인 회의 자체가 굉장히 좀 익숙해졌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도망갈 수도 없고요. 핑계도 안 되고 온라인 화상회의 하자고 하면 꼼짝없이 붙잡혀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 이게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하는 방식도
대면에서 소통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을 이용을 해서 원격에서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소통하는 방식으로도 많이 활용이 됐고, 또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생활 방식의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뭐 자료를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서 김일본부장이 발표하신 내용 중에 올해 CES에 대한 내용들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CES의 대체적인 그 발표 내용들이 과거에 CES는 현장에 가서 물건들을 보고 새로운 제품들을 보고 체험을 하고 사람들이 놀라고 이런 것들이 그 해에 굉장히 큰 트렌드가 되고 이슈가 됐었는데, 이것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다 보니 사실 상품이나 서비스가 가지고 오는 임팩트는 별로 없었어요. 반면 이제 온라인으로 뭐 키노트 발표를 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세션 발표를 하는 것들이 주를 이루었는데, 거의 모든 세션 발표에서 시작은 코로나로 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로 우리가 이렇게 변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 이렇게 변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런 몇 가지 세션이나 패널 토의를 좀 경험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직도 코로나 문제는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나 기업이나 산업이나 대체로 느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감염병의 위협에서 제일 안전한 곳을 찾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 제일 안전한 공간을 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소통하고 집에서 훈련하고 집에서 트레이닝하고 하는, 그래서 올해는 아마 그 웨어러블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나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뭐 피트니스나 트레이닝이나 뭐 헬스케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부각이 될 거고, 그런 그 ICT 기반의 헬스케어나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다 디지털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옮겨놓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뭐 AI라든가 아니면 뭐 빅데이터나 뭐 데이터댐 이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산업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잠깐 과기정통부에서는 이제 그 XR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내용을 좀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XR에서 뭐 VR, AR하고 XR하고 뭐가 다르냐? 그러면 뭐가 다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VR은 모든 것을 다 그냥 가상으로 만든 거고, AR은 뭐 AR이나 내지는 MR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실세계하고 가상을 이렇게 좀 오버레이 시켜서 보여주는 건데, AR로 통칭하거나 VR로 통칭할 수 있는 것 외에 추가로 더 나올 수 있을 만한 그 가상하고 융합이, 그러니까 가상하고 실세계가 융합되어 있는 형태가 나올 수 있어서 그런 걸 통칭해서 익스텐디드 리얼리티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고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뭐 실세계가 더 많이 그 화면상에 들어오는지 가상이 더 많이 들어오는 건지에 따라서 뭐 AR의 비중, 뭐 VR의 비중은 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뭐 VR, AR, MR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다 AR 글래스나 VR HMD 같은 것을 쓰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착용형 형태의 디바이스는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편차들 때문에 최적화를 이루는 데까지 기술적으로 해소를 해야 되는 많은 허들들이 존재하는데, 꼭 그런 방식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일 화면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프로젝션을 이용한 케이브 방식이라든가 또 다른 형태의 버추얼 리얼리티가 좀 가미되어 있는 기술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VR, AR 내지는 MR, XR을 단순히 그냥 HMD나 디바이스를 착용한 형태의 가상하고 실세계가 융합되어 있는 기술이다라고 범위를 한정지어서 보기보다는 조금 더 넓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언급드렸던 것처럼 뭐 버추얼 리얼리티는 일반적으로 그냥 인식을 하기로는 HMD를 착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야를 가리는 거죠. 시각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만, 사람이 어떤 사물을 인지를 하고 반응을 할 때 시각을 통해서 정보를 인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시각 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 시각 외에도 이제 뭐 청각이라든가 촉각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뭐 후각, 미각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현재 디지털로 제어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AR 같은 경우에는 실세계에다가 이제 가상을 융합시키기 때문에 사실 VR이 AR에 비해서 훨씬 쉽습니다. 구현하기는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다 컴퓨터가 연산해가지고 만들어내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AR은 실세계를 바탕으로 가상을 증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실세계에 어떻게 증강을 시키는 건지에 따라서 이질감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큰 편차를 만들어낼 수 있어서 기술적 난이도는 훨씬 더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 그 가운데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뭐 촉각을 다루기 위한 거나 아니면 비접촉식의 뭐 컨트롤을 다루기 위한 UI, UX 이런 부분들도 기술적으로 좀 많이 해소를 해야 되는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기술적인 부분들 조금 더 언급을 드리면 뭐 시각하고 청각은 많이 하고 있어서요. 그 외에 이제 제스처 인식이라든가 아니면 촉각이라든가 모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더 언급을 드리자면 시각적으로 가상의 화면을 사람이 인지를 하거나 실세계의 가상 객체가 오버레이 되어 있는 것을 시각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현재도 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시각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 외에 가상 객체를 사용자가 직접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움직임을 트래킹을 해내고 얼마나 정교하게 그 움직임을 추적하고 하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방법들이 좀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뭐 트래킹 같은 경우에는 흔히 그냥 인사이드 아웃 트래킹이나 아웃사이드 인 트래킹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사람들은 실세계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제스처를 하면 인식을 하기가 쉽지만 컴퓨터로 그 움직임을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움직임을 어디선가는 측정을 해야 되는 센서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럼 그 센서의 위치가 어디에 존재하는지, 그 센서의 커버리지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편차는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현재는 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뭐 키넥트 같은 디바이스를 좀 이용을 하는 그 수준 정도에 머물러 있는데 이런 디바이스들이 가지고 있는 뭐 커버리지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좀 제한되기 때문에 궁극적인 XR 형태의 그 인터랙션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좀 해도를 해야 되는 많은 주제들이 좀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에 비해서는 연구개발에 대한 과제들도 많이 좀 추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 우측 제일 하단에 있는 것은 최근도 아니네요. 한 1년 정도 됐으니까 구글에서 소일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로 제시를 했던 그 비접촉 방식의 촉각 그 인터랙션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인들인데 이렇게 접촉식으로 제스처를 인식을 하고 컨트롤을 하게끔 하는 것들은 명확하게 커맨드를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수월한데 사람들은 이물질이 피부에 닿거나 그걸 착용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방향으로는 접촉식에서 비접촉식의 제어 방식으로 좀 넘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신 슈트라든가 뭐 일렉트로닉 그 시그널 같은 걸 이용을 해서 감각을 제어하고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폭넓게 연구 개발이 좀 진행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이제 앞서 XR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왜 XR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문화 콘텐츠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XR하고 그 ICT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XR은 약간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문화 콘텐츠는 창의성, 제가 생각하기로는 창의성이나 창작성을 북돋우기 위해서 ICT 기술을 이용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웹툰을 영화한다거나 아니면 웹툰을 어떤 뭐 애니메이션화 한다거나 최근에 뭐 넷플릭스에서 한국에서 만들어졌던 그 스마트홈이라고 하는 그 시리즈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고 많이 시청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스마트홈에 보면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을 해서 좀비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표현을 하고 있죠. 실제로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도 사람들이 그게 창작물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건데 제가 왜 이런 설명을 드리냐면 ICT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XR은 공장에 있는 어떤 그 프로세스 자체를 가상으로 바꾸기 위해서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티비티를 지향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정밀性, 애큐리시를 좀 지향을 하고 실시간 처리를 좀 지향을 하고 그런 기술들을 좀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역량을 좀 집중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컨텐츠를 구성을 하는 것들이 화면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컨텐츠를 생성하기 위한 모델링이나 아니면 이걸 시각적으로 감각에다가 투영을 시키기 위한 프레젠테이션 계층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제어를 하기 위한 인터랙션들에 대한 기술들이 있고요. 이런 컨텐츠들이 실질적으로 동작을 하는 플랫폼에 관련되어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기술이 완성이 되게 되면 공장의 형태를 바꿀 수 있고 차량의 형태를 바꿀 수 있고 그다음에 헬스케어에 대한 부분들까지 진입을 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도시나 아니면 국가 전체를 하나의 디지털 플랫폼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로 전환하는 게 무조건 좋으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저는 이게 딱 좋다, 나쁘다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디지털로 전환을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시간축을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이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거든요. 실세계에서는 시간이 그만큼 흘러가서 물리적인 동작들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공장에서 어떤 변수를 줬을 때 그 변수가 한 1분, 1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어떤 형태로 보일 건지를 컴퓨터 그래픽에 기반한 모델링으로 실제와 똑같이 보일 수 있다라고 하면 위험도라든가 비용 같은 걸 아주 드라마틱하게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XR이 산업 자체에 굉장히 큰 혁신적인 요소로 쓰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 우측에 보여드리는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차, 실감 컨텐츠,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시티 이렇게 한 5가지 주제는 2019년에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5G 상용화한 이후에 5G라고 하는 고도화되어 있는 ICT 인프라 내에서 디지털 기술들이 접목됐을 경우에 형태를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제시를 했던 정부의 그 추진 방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5가지 주제 꼭지가 산업적으로 그다음에 정부의 투자들이 많이 좀 집중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그 과제를 기획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실감 콘텐츠 분야 쪽에서는 이런 5가지 주제에 기술들이 어떻게 접목될 것인지, 어떻게 변화를 시킬 것인지에 대한 기술 개발에 대한 대상들을 뽑아내고 그런 대상들을 좀 과제화해서 산업체나 학교나 연구소에서 R&D를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그러면 디지털 컨텐츠는 뭘로 구성이 되느냐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철저하게 기술적인 관점에서만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상의 어떤 하나의 오브젝트를 VR 내지는 MR 내지는 XR에서 쓰인다고 하면은 한 3가지 덩어리로 쪼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는 실제 존재하는 사물을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을 해서 만들어내는 생성을 하는 단계가 있을 거고요. 이건 카메라로 획득을 하거나 여러 가지 센서리 디바이스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만들어낼 거고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디지털 데이터를 사람이 인지하는 시각이나 청각이나 감각을 통해서 보여주는 가시화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것을 조작하기 위해서 UI, UX 컨트롤을 한다거나 인터랙션을 하는 그 상호작용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하나의 가상화되어 있는 객체들이 실제로 어플리케이션 내지는 서비스 형태로 동작을 하는 플랫폼, 총 4가지 정도의 덩어리로 기술에 대한 카테고리를 좀 구분을 하고 있고요. 과제를 기획을 하거나 사업을 이렇게 만들어낼 때는 이 4가지 카테고리 중에 좀 구체화되어 있는 어떤 특정한 기술 개발들에 대한 요소를 발굴을 해내고 과제를 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XR이 어느 시점쯤에 도대체 실현이 될 건지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VR에 대한 가능성이나 AR에 대한 가능성은 구글 글래스 사례도 있고, 더 시간을 앞당기면 2010년대 초반에 한참 이슈가 됐었던 세컨드 라이프 같은 이슈도 있고, 저희가 소셜로 쓰고 있는 그 SNS 같은 경우도 하나의 디지털화되어 있는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게 실생활하고 같이 엮여서 이렇게 쓸 수 있는 환경이 언제쯤 도래할 것인지는 지금으로서는 장담하기 좀 어려웁니다. 그런데 어떤 티핑 포인트가 될 수 있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 시점은 화면에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형태의 AR 디바이스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하거든요. MS의 홀로렌즈나 매직립 같은 디바이스가 나왔습니다만, 이런 디바이스를 적용을 해서 굉장히 큰 범위로 이거 쓰이고 있는 사례들은 아직 만들어지고 있지 않아서, 그래서 장시간 착용이 가능한 형태의 그 고성능의 AR 디바이스, XR 디바이스들이 시장에 출현이 된다고 하면 큰 디지털 전환에 대한 패러다임이 좀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가능하게끔 해주는 그 ICT 기반 인프라가 될 수 있는 네트워크나 데이터나 AI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지금 수준에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우리나라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전 세계적으로 그 이동통신망이나 네트워크망, 그러니까 디지털 환경 자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좀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XR이라고 하는 기술들이 적용되기 가장 적합한 환경이라고 자랑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 추진도 하고 있고요. 이런 XR하고 ICT 인프라가 결합이 되면 결국 궁극적으로 만들어지는 환경은 화면 가운데 있는 것처럼 디지털 트윈화되어 있는 공장, 디지털 트윈화되어 있는 도시, 디지털 트윈화되어 있는 가정 환경이 될 거라고 예측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잠깐 이제 AR 글래스, XR 글래스, XR 디바이스 이런 부분들 좀 말씀드렸는데, 저희도 연구 개발하고 기획을 하는 것 때문에 이런 디바이스를 많이 써보기도 하고 실험도 해보긴 합니다만, 처음 착용을 했을 때 보여주는 새로운 경험 같은 것들은 놀랍긴 합니다만, 이런 디바이스를 장시간 동안 착용하고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합니다. 무게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요. 그다음에 시인성이나 아니면 초점에 대한 거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20년부터 국내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VR, AR 디바이스에 대한 핵심 기술 개발 같은 것도 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목표로 좀 삼고 있는 것은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한 200g 정도 미만의 디바이스여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생활용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장시간 착용이 가능하게끔 한 100g 정도 미만의 무게를 가진 XR 디바이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현재도 지금 R&D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야각은 한 60도 정도, FOV 같은 경우는 한 60도 이상 정도가 보장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고 저희가 과제에 대한 목표를 설정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5G MEC라고 하는 부분들이 하나의 또 큰 꼭지인데, 모바일 엣지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엣지 컴퓨팅 자체가 5G의 가치를 좀 향상시키는 역할도 하겠습니다만, 저 작은 경량화되어 있는 디바이스에 AP라든가 메모리라든가 배터리 같은 걸 다 넣기가 어렵습니다.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디바이스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컴퓨팅 프로세싱에 대한 내용들을 다 MEC 쪽으로 빼고 MEC에서 저지연으로 처리됐던 내용들을 영상에 투과시킨다고 하면은 디바이스 자체를 좀 경량화시킬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어서 저희가 5G MEC에 대한 부분들도 R&D를 좀 많이 집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단에 모션 시크니스에 대한 내용들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직 저희가 이런 완벽한 디바이스를 만들어내서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만들어졌다고 가정을 하고 쓴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제일 크게 언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모션 시크니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VR 디바이스나 AR 디바이스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영상들이 시야에 들어오게 되면 딱 하나의 스틸 컷을 볼 때는 신기하고 이질감이 별로 없습니다만, 장시간 착용을 하게 되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물이기 때문에 뇌에서 인지하는 방식은 좀 다릅니다. 어지럽게 되고 좀 괴로움을 좀 토로하는 신체적 반응이 올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문제가 좀 난이도가 높은 게 사람마다 다 편차가 달라서 어떤 정형화되어 있는 하나의 기술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게 기술적인 허들로는 크게 부각되고 있는 거고요. 모션 시크니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학술적으로 좀 검증되어 있는 걸로는 사람이 어떤 물체를 움직이거나 제어를 했을 때 그게 시각적으로 돌아오는 반응이 한 20ms 정도 이내에 반응이 돌아오면 이질감을 크게 느끼지 않는데, 한 20ms 정도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이게 동작하는 거하고 반응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질감이 굉장히 크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스플레이 쪽이나 광학계 쪽이나 아니면 인터랙션 쪽에서 이 모션 시크니스를 해결하기 위해 한 20ms 이하의 반응을 만들어내기 위한 R&D도 좀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들이 이렇게 XR이 산업이나 현장에 좀 적용이 되면 미래 사회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는데, 이걸 조금 더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범위로 한정시켜서 좀 구체화해서 말씀드리자면, 좌측 상단에 있는 스마트 팩토리, 이건 스마트 팩토리가 아니죠. 이거 현재 존재하는 팩토리의 모습인 거죠. 저런 구조물들이 있는데 이게 위험성도 있고 여러 가지 투자나 아니면 설비 같은 것들을 더하고 뺄 때 물리적으로 형상을 가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위험도도 되게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재 팩토리들을 다 디지털로 재구성하고 물리적 반응들을 다 집어넣을 수 있는 디지털 트윈 형태의 팩토리가 구성된다고 하면 실제 물건들을 디플로이 하기 전에 설치를 하거나 적용을 하기 전에 컴퓨터 시뮬레이션 상으로 어떤 반응이 있을지를 미리 사전에 시각화시킬 수 있을 거고요. 이런 시각화되어 있는 것들이 실제 공장에서 파이프라인이나 워크플로우에 반영이 되면 굉장히 효율성을 좀 향상시키는 부분으로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 4차 산업혁명 내지는 이런 디지털 트윈화되어 있는 공장에 대한 그 비판적인 의견들도 되게 많습니다. 여전히 공장의 형태를 가지고 그 안에서 일을 하는 노동력이라든가 노동자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AI나 아니면 이런 디지털 기술들이 접목이 됐을 때 기존에 있는 일자리를 좀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비판들도 있긴 합니다만 우리나라가 이걸 안 한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화되어 있는 기류가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좀 생각하고 저희가 R&D 하시는 분들이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은 디지털로 전환시키는 부분들은 앞서서 디지털로 좀 전환시키게끔 노력을 하자. 그렇게 남는 잉여의 노동력이나 인력들은 그 외에 좀 창의적인 일을 하게끔 하는 식으로 일자리에 대한 배분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돼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술로만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기보다는 병렬적으로 변화되는 환경 내에서 노동력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인력들은 어떻게 재배치를 할 것인지, 그 인력들이 한테 어떤 업무를 어사인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인문사회학적인 고민들도 여전히 같이 좀 병렬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부에서 그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걸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좀 추진하고 있는 건데, XR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런 XR 기술들이 그 공공 쪽이나 산업 현장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실증을 하기 위한 프로젝트들을 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국방 훈련 같은 경우에는 AR 기반의 작전 지휘를 하는 어떤 솔루션 같은 걸 만든다거나 아니면 의료복지 분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오퍼레이션, 의료 수술에 그 VR이나 XR 정도의 기술이 적용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접근하고 있는 의료 쪽은 수술을 하기 전에 사전 계획을 하거나 사전 트레이닝을 하기 위한 정도의 접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난안전 같은 경우에는 XR 같은 것들이 접목되기에 굉장히 좀 유용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일부러 불을 낼 필요가 없고요. 일부러 불을 낼 수는 없고 일부러 건물을 붕괴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재난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어떤 특정한 재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재난의 양상이 어떤 식으로 퍼져나가는지를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좀 보여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공공 서비스 형태로 저희가 예시를 삼아서 기업들이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 보게끔 하는 사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산업 쪽에는 제조나 설계 부분에 AI를 접목하는 부분들, 그리고 가장 활발하게 좀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정비할 때, 숙련자들도 있겠습니다만 초심자들은 정비를 할 때 어떤 식의 그 제어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AR 기반으로 제어를 하기 위한 가이드를 제공한다거나, 이런 매뉴얼 같은 것들을 디지털로 한다거나, 이런 그 XR이 접목되어 있는 컨텐츠 개발 사업에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 같은 경우에는 아주 나노 단위의 세포를 그 증강현실로 이렇게 보여주게끔 하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핵융합에 대한 그 양상 같은 것들을 시뮬레이션해서 보여주는 부분, 이런 부분들로 저희가 과제를 설정을 해서 실증에 관련되어 있는 개발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앞서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XR이나 AR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착용형 형태의 XR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디바이스 자체가 확보가 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현재 지금 국내 상황에서는 삼성, LG라고 하는 굉장히 큰 대기업이 있긴 합니다만 연구자들이 아니면 기업에서 시도를 하고 있는 AR 디바이스는 대부분 다 외국에서 들어온 디바이스를 좀 실험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자체 기술로 디바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나 아니면 광학계나 아니면 센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핵심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한 R&D 사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궁극적인 디지털 콘텐츠가 지향을 해야 되는 홀로그램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들도 2020년부터 R&D를 좀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컨텐츠 개발사들이 그 XR에 관련되어 있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가의 고성능의 디바이스들이 좀 필요한데, 물론 전북 지역에도 이런 인프라가 만들어져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전북 지역 내에서 니즈가 많아진다고 하면 이런 인프라들을 추가로 더 아마 도입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현재는 상암 쪽 같은 경우에는 360도 볼루메트릭 데이터를 획득을 할 수 있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오픈을 하고 있고요. 네, 판교에는 5G 컨텐츠를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오픈랩 시설을 구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여기 전북 익산에는 홀로그램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중장기적으로 지역의 뭐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각 지자체가 특화되어 있는 형태의 어떤 기술적인 니즈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기술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인프라는 지역으로 좀 확대를 해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뭐 예시로 말씀드리자면 5G 컨텐츠 제작을 위한 볼루메트릭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뭐 LG U+의 청아 뮤직비디오인가요? 그것이 가장 유명한데 어떤 스튜디오 안에서 사람이 움직이게 되면 움직임을 시계열적으로 빠짐없이 그대로 다 캡처링을 하는 디바이스라고 보여주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과거에 쓰였던 뭐 그린스크린보다는 훨씬 더 퍼포먼스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뭐 사용자가 이렇게 움직임을 만들어내면 그걸 그대로 디지털화 시켜서 이 위에 텍스처를 입히고 뭐 아바타를 입혀가지고 동작을 그대로 모사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 개발을 하기 위한 그런 인프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만한 부분들은 이건 뭐 기술 개발의 내용하고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뭐 국내에도 대기업도 있고 뭐 중소기업도 있고 콘텐츠 개발사도 있습니다만 다 산계해서 개별적으로 좀 트라이를 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사실 중복적인 요인들도 되게 많고 시너지를 좀 유도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게 얼마나 잘 워킹을 할 수 있을지는 약간 좀 의구심이 있긴 합니다만 뭐 대기업이 좀 참여하는 그리고 부품사가 참여하고 제조사가 참여하는 협의체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XR 얼라이언스를 만들어서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이 안에서 국내에서 XR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거다라고 하는 커먼한 모델을 좀 뽑아내려고 하는 거고요. 그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컨텐츠 개발이 이루어지고 테스트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표준화 작업들을 좀 하기 위한 얼라이언스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역에서도 이런 XR에 관련되어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뭐 대학이나 기업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좀 구체화되어 있는 내용들이 정부에서 이렇게 어떤 뭐 계획으로 좀 발표가 되면 적극적으로 좀 참여도 하시고 의견도 좀 주셨으면 하는 뭐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서없이 뭐 전체적인 내용들을 뭐 이렇게 빠르게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앞서 김일본부장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 콘텐츠 쪽에서 가상현실을 융합해서 문화산업을 육성을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있는 반면에 또 과기정통부는 그 데이터 콘텐츠 기술을 이용을 해서 레거시한 산업들을 좀 고도화시키고 생활이나 산업 현장에 혁신을 좀 이뤄내기 위한 R&D에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저희도 뭐 지역을 열심히 좀 지원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정부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관심도 좀 가져주시고 의견도 많이 주신다고 하면 저희도 사업을 만들고 과제를 계획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뭐 충분한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